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표현의 깊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일을 공부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글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수필을 읽으며 글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이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법은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관용 표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관용 표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비유법입니다. 자, 여러분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것을 빗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비유법이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이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이러한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자, 직유법은 뭐뭐인 듯, 뭐뭐인 것처럼, 무엇뭐 같이, 뭐뭐인 양 이러한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B다 라는 표현인데 이 A가 이것이죠. 자, 실제로는 조팝꽃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른 손에 비유했죠.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팝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마른 손 같다라고 해서 조팝꽃의 모양이 대략 이러하겠구나, 어머니 마른 손 같겠구나 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줍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어 같은처럼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유법의 두 번째 예, 은유법입니다. 자, 은유법은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 있을 때 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어린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성이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나를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비유함으로써 나의 특성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비유법의 세 번째 예로서 의인법이 나왔는데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보면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뒷문 밖에 있는 갈잎이죠. 자, 그런데 이 갈잎이 노래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갈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갈잎의 모양이라거나 또는 갈잎의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하는 노래에 비유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주겠죠? 자, 이렇듯 비유법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을 좀 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대상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법에 이어서 표현 방식의 두 번째는 변화법입니다. 자, 변화법은 단조롭고 평범한 문장에 변화를 주어서 인상적으로 만드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비유법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대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변화법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지루한 느낌을 없애주기 위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화법의 첫 번째 예로 대구법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가락이 비슷한 말을 짝을 맞추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다 해서 산은 높다와 물은 맑다라는 똑같은 문장 형식을 나란히 연결시킴으로써 은유를 주죠. 그래서 지루한 느낌을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화법의 두 번째 예, 도치법이 나왔습니다. 도치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예를 보면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이러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바꿈으로써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는 설의법입니다. 자, 설의는 물음의 형식을 사용해서 독자가 판단을 내리게 하는 표현 방법이죠. 자, 이 설의법은 꼭
대답을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물음의 형식을 사용해서 독자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법, 변화법에 이어서 세 번째 표현 방식 강조법입니다. 자, 강조법은 문장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해서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입니다. 자, 평범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읽는 이의 시선을 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서 과장법이 나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보다 훨씬 크게 또는 훨씬 작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부르다 해서 배가 터지다 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배가 터지지 않죠.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조법의 두 번째 예로 반복법입니다. 자, 반복법은 말 그대로 같거나 비슷한 말을 거듭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를 한 문장에서 3번 반복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게 되면 강조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영탄법입니다. 자, 영탄법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감탄사를 사용해서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에 이어서 표현 방식 네 번째,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관용어, 속담, 명언 등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던 표현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용 표현의 첫 번째 예로서 관용어가 있는데요. 자, 관용어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손이 크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손과 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손이 크다라는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손이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많이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나머지 얘들도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의 두 번째 예로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담은 잘 알고 있죠?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등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세 번째 관용 표현의 예로서 명언이 있습니다. 자, 명언은 훌륭한 말이라는 뜻이고요.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있는 말이 되겠죠. 시간은 금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표현 방법,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표현법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관용 표현 이렇게 4가지를 알아봤고요. 각각의 표현법들의 예들을 몇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개념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서 이 표현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조금 더 돕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